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하나로,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국경을 넘어 세계가 하나로 함께하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하나임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화, 세계화 시대의 한반도 남북한만은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국경선까지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저는 공직에서 자유민주 평화 통일 사역을 위해 봉사하다가 법정대학 교수로 사이버대 총장으로 섬기면서 기독교계 대표로, 학자 대표로 국내는 물론 북한을 비롯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을 두루 순방하면서 평화통일 강연을 통한 통일선교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가 지나가면서 경제, 사회, 문화는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 이념 간 갈등의 골은 깊고 종교 간 국경선도 굳게 닫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를 방문하면서는 불교로 무장된 국경선이 철통 같음을 볼 수 있었고, 중동,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는 회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굳게 닫힌 종교 간 국경선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를 일주하면서 교회 집회, 신학대학 강의, 통일선교대학 강의를 하면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방문하면서는 기독교 문화 속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환경을 보며 감사했고, 특히 유럽은 1993년부터 유럽 공동체죠. EU, 즉 유럽 공동체 12개국이 회원국이 되어서 총 면적은 432만 4,782평방킬로미터, 인구는 5억 800만이 국경선을 열고 하나로 굳게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내 각 도, 시, 군, 구, 면 단위까지 순회하면서 평화통일 안보교육을 하면서 1996년 7월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을 순방하면서 평화통일 안보의 현장을 순방하며 세미나를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프랑스 인구 87%가 기독교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몽마르트의 글자 그대로 순교의 산에서 기독교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루블 박물관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등에서 예수님의 귀한 발자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서는 베드로, 바울, 요한, 성모 마리아 4대 성당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로마의 6군데 카타콤에서는 지하 성도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굳건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도 기독교가 44%, 캐토릭이 46%,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독일로 가는 국경은 바리케이트 하나가 고작이어서 쉽게 독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기독교가 42%, 캐토릭이 43%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독일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의료 기도회를 통해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독일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기도와 열정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분단국인 우리 한반도 남북한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계인류 평화와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정보하시되 기독교 대학인 사이버대 총장으로 봉직하게 하셔서 중동 아프리카 경유에서 유럽 지역을 다시 순방하며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수행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저는 교직원들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유럽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비행기편으로 10시간 여를 달려 카타르의 수도 도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공항에는 아랍어 간판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랍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우리 일행은 다시 유럽으로 가기 위해 리비아를 경유해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도착했습니다. 모로코는 북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대서양이 있어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아침 8시 탕헤르항 여객터미널에 도착,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형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일행이 탄 여객선은 지브랄타 해협의 물살을 가르며 지중해를 달려 약 1시간여 만에 남유럽 스페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편에 몸을 싣고 그라나다로 향했습니다. 푸르른 산과 들이 아름답고 온화하고 평온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는 영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면적이 50만 1788평방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2.5배의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4280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8,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스페인 여정을 마치고 5월 29일 아침 9시 포르투갈로 향해 오후 8시경 테루강을 건너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국토 면적이 92,131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우리 일행은 5월 30일 주일 오전 7시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 까보다로카로 향했습니다. 유로의 땅끝 마을, 지구의 맨 서쪽 의미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대서양의 세찬 바람, 삼각파도가 몰려온 가운데 십자가탑 앞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박완신 장로의 기도와 함께했던 목사님의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하고 포르투갈의 땅끝, 지구촌 서쪽 땅끝 마을에 온 감격 되새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본문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자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한 사역을 수행하며 세계 인류 평화는 물론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필은 앞으로 기독교 수필문학 31호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